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사님입니다. 날씨가 참 이상해요. 한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더웠잖아요, 낮에. 이제 내일 오후부터 추워져가지고요. 일요일 아침엔 서울이 1도랍니다. 1도까지 떨어지고 느닷없이 추워져서 뭐가 제일 걱정이냐면 감기가 이제 걱정이죠. 같은 코로나도 기성인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이제 되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상기도 쪽에, 그러니까 기도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수분을 많이 챙겨 드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1도죠. 일본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속 폭우로 지진으로 해서 난리가 났는데 일요일부터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그 나라는 가을이 없어지고 바로 이제 여름에서, 지금도 낮 기온이 30도가 넘었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환경오염이 주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살아가야죠. 왜? 죽을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또 이제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이제 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의 마지막일 건데, 그동안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물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많은 물을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물을 먹이고 싶은가?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물, 먹이고 싶지 않은 물. 그래서 이제 일본 연구자들 2명이 쓴 거예요. 표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강에 좋은 물은 아이들의 생활도 바꾼다라고 해놨어요. 그럼 지금까지 물에 대해서 좋은 물이 어떤 거고 우리가 어떤 물을 골라야 되고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엄마들이나 이제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닥치는 대로 먹다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되게 슬픈 게,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이렇게 60대 신분이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40년을 더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코 살아온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스무리꾸리하게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더 살아나가야 되겠죠. 이 아이들한테 뭘 물려줄 거냐는 거예요. 재산이요? 재산 물려주면 뭐예요? 시름시름 맨날 병원에 가서 다 쓰면 안 되잖아요. 삶을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건강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정말 물려줄 건 뭐냐면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골라봤어요. 그래서 저자는 마쓰시다 가츠히로라는 분이고, 생명의 물 연구소 소장님이고요. 아사쿠라 가즈요시라고 하는 분인데 건강 저널리스트예요. 이분들은 꽤 오래전의 사람들이에요. 46년생이고 51년생인데 어쨌든 간에 뭐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물에 대한, 마쓰시다 박사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책도 많이 냈고요. 어떤 게 있냐면 핵자기 공명 장치로 본 물, 생명에 좋은 물, 나쁜 물, 진화하는 건강혁명, 어머니 좋은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이런 책도 있고요. 좋은 물을 마시자 물로 건강해진다, 몸에 좋은 물, 나쁜 물,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물을 먹여야 될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좀 돼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책 이제 머릿말에 보게 되면 좋은 물의 3가지 기준 해갖고 이렇게 담았는데 똑같아요. 어느 물이나 기름을 녹여야 된다. 또 이제 효소 활성이 높은 물이 좋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많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얘기예요. 크리스터가 작은 물,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지금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강에 좋은 물의 3요소, 이건 앞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자세히 안 할 거고요. 2번째 이제 뱃속의 아기에게 먹이는 물, 이렇게 되어 있고, 3장은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물, 먹이고 싶지 않은 물, 4장은 피부와 모발을 지키는 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경이 이렇게 되고 먹거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도 물에 관련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장은 이제 좋은 물로 젊음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6장은 다이어트에 좋은 물과 시력 회복법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물 환경을 지키자. 그 다음에 이제 온천수하고 미량금속,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 풀어드릴 건 아니고 아이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1장은 이제 건강에 좋은 물의 3요소 해갖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찬물을 마시는 물이 아니다.
공통적으로 물을 연구한 분들은 찬물이 맛있는 물이 아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 찬물이 맛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수기를 쓰긴 쓰는데 그 저장 탱크가 있어서 따뜻한 물, 찬물을 따로 저장하는 그런 것들은 안 쓰시는 게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찬물은 우리 몸에 안 좋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강의할 때 잘 쓰는 표현인데 시체는 차가워요, 따뜻해요. 각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가워진다는 건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요. 일장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기름을 잘 녹여야 된다. 뭐 이제 재밌는 거 24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맛있는 빵도 물로 결정된다라고 해놨어요. 대표적으로 물로 맛을 결정하는 게 뭐가 있어요? 술이죠, 술. 술이 나는 곳은 항상 물이 좋은 곳이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빵조차도 그렇대요. 근데 제가 왜 빵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현대 여성분들이 빵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빵순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빵을 닮아서 빵빵해지나 봐요. 어쨌든 간에 이 빵도 맛있으려면 물이 맛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커피로 좋은 물을 구분한다. 커피 탈 때도 좋은 물로 탔을 때 훨씬 더 기름막이 안 뜨고 맛이 더 좋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게 뭐 체내에 독을 씻어내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물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고요. 33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서 그거는 좀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강의 기본은 식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병이 생겨도 모든 병에 이건 해당은돼요. 다 해당이 되는 얘기거든요. 시냐히로미 박사라고 되게 유명하신 박사님이 계세요. 일본 분인데 세계 최초로 이 배를 열고 하는 수술이 아니고 내시경만 가지고 용종을 띄어내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 시냐히로미 박사라고 계시는데 그분 책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질병에 걸렸으면 일단 식사부터 뒤져봐라. 이걸 바꾸지 않으면 그 병은 안 낫는다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건강의 기본은 식사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씹음으로써 분해 효소가 작용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단백질일 때 아미노산이죠. 소화 효소에 의해서 위에서 소화되며 마침내 장을 통해 영양분으로 흡수되어 몸의 세포를 만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먹은 걸로 몸의 세포를 만든다는 것. 일이나 운동을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분해, 소화, 흡수라는 작업을 하는 체내 효소는 모두 물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므로 그 사람이 날마다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가에 따라 효소의 작용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책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효소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분해가 안 돼서 몸이 필요로 하는 건 음식이 아니거든요.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산이거든요. 이거를 물이 없으면 효소 작용 자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쪼개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끼에 1톤씩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1톤씩을 한 끼에 먹는다 하더라도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몸은 기아 상태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작용을 하는 게 뭐라고요? 효소인데 그 효소는 어디서 활동한다고요? 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체내 효소가 100%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도 된다. 그러나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효소의 작용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도 면역력도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원인일까요? 깨끗한 물이 아닐 수 있겠죠. 효소가 제대로 작동 못하니까. 그러니까 체액이 썩은 거죠. 아프다는 것은 결국 몸 안에 독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독소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피를 떠놓는 거고 그 효소 작동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되게 슬픈 얘기예요.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도 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역침투막, 역삼투압 이거는 가능하면 이용하지 말라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순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H2O는 생물이나 식물에 이용하는 물이 아니라 화학 실험이나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자, 우리 아이들이 그럼 마루타예요? 731 부대에 뭐 입교했습니까? 산업용이에요? 아니면 화학 실험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미나리 살아있는 물을 먹여라는 얘기예요. 되게 슬프죠. 엄마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41페이지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 동물의 노화란 몸에서 수분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크리스터가 작은 물은 세포와의 결합이 강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포 내로 잘 들어가진다는 얘기예요. 세포 자체가 촉촉해진다는 얘기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여성이나 남성이 지나가는데 피부가 촉촉하게 광이 나요. 이게 건강해 보이겠어요? 아니면은 마른 버짐이 핀 그 피부를 가진 사람이 건강해 보이겠어요? 간단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터가 작은 물을 항상 마시게 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해놨어요. 이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 공부했던 거예요. 1분 내에 도달하는 곳은 뇌 조직과 생식기, 수컷은 고아, 남컷은 난소와 자고, 임신을 한 경우에는 태아예요. 1분 안에 먹은 물이 도달하는 곳이. 이처럼 물은 생명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에 맨 먼저 도달하는 것이다. 덧붙여 혈액은 물을 운반하는 방임으로 30초 후에 도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 그러니까 혈액에 실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뇌로 가고 생식기로 가고, 만약에 임신한 경우는 태아한테 바로 간다는 거죠. 태아한테 바로 간다는 얘기는 태아가 있는 곳에 양수가 있죠. 그물을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또 재밌는 거, 우리는 바로 지금 뭐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물을 많이 먹어서 지금 뭐 화장실 가 소변으로 빼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이 먹은 물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체내에 한번 들어간 물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1개월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28일에서 한 30일 걸린다는 얘기죠. 생명의 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60쪽에서 100쪽에가 되는 모든 세포에 다 돌아서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먹은 물이. 근데 내가 물을 충분히 안 먹어주면요. 한 달 만에 빠져나가야 될 물이 한 달 반, 두 달 계속 고여있는 거예요. 그걸 신장에서는 계속 재활용해야 되는 거죠. 똥물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깨끗해지긴 하겠지만 그 똥물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진해지겠죠. 그래서 이 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뱃속의 아이에게 먹이는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소중하잖아요. 엄마들, 특히 엄마들 그렇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얘기들을 하죠. 내 입속에 들어가는 거는 망설여져도 내 아이 먹이고 입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투자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근데 이 아이한테 왜 화학 실험을 하시냐는 거예요. 마루타도 아니고 소중한 내 아이한테. 그럼 물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엄마들 되게 웃겨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뱃속에 있을 때는 음식 가리면서 나놓고는 왜 아무거나 먹이세요? 그거 생각 화가 나요. 두세 살짜리 맥도날드 데려가갖고 그 튀긴 감자 먹이고 맛있지 하는 엄마도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4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료가 부적당한 것이라면 불과 1분 만에 양수를 오염시켜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1분 안에 간다 그랬잖아요. 양수가 오염되는 거예요. 1분 안에 오염되는 거예요. 또한 음식물에 포함된 독성 물질도 체내의 지방 조직에 쌓여가므로 매일 먹는 음료나 식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독은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세포 안에 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포 밖으로 자꾸 퍼내야 되거든요. 근데 공간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은 독소를 처리해야 되는데 제일 안전한 것이 어디냐면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이 찌면 지방이 늘어나는 이유가 많이 먹어서도 있지만 그 외에 독소가 많으면 독소를 저장 창고로서 몸에선 지방을 당연히 늘린단 말이에요.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갓난아이나 아이를 데리고 고생하는 어머니들로부터 듣고 조사한 결과 포도당이나 자당으로 달콤하게 맛을 낸 주스나 콜라 같은 음료를 임신 전부터 많이 마셔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첫째뿐 아니라 둘째, 셋째 아이까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의 이력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어린이 시절부터 주스나 콜라를 입에 달고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거의 독성들이 어디 있다고요? 지방에.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아이한테. 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답답하죠. 49페이지에 요즘 젊은 여성들도 그렇고 여성들이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지금 의학계에서도 환경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되게 많이 보는 입장인데 여기도 돼 있어요. 생리를 할 때 통증이 심한 여성일수록 혈액이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식생활을 되돌아보고 건강에 좋은 물을 마시는데 주의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물을 평생 연구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 어머니의 70%는 양수가 오염되어 있고 이 책이 나왔을 때 70%인데 제 생각엔 지금 90%라고 보여지거든요. 개 중에는 초음파 단층 촬영에서 태아가 찍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얼마나 양수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초음파 단층 촬영에도 아이가 안 찍히는 거예요. 양수가 썩어서. 또 절박 유산의 위험을 넘어서 겨우 출산에 이른 어머니의 모유는 정상분만한 어머니와 비교해서 그 농도가 절반 이하로 묽어져 있었다. 산부인과학의 교과서를 보면 모유는 완전한 영양식품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을 의심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엄마 몸 자체가 아주 불량한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는 아토피 천식 비염은 그냥 태어난 축하 기념 선물로 3종 세트를 갖고 나오는 거죠. 슬퍼요, 그죠? 그래서 모유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모유 대신 먹이는 분유는 끓여서 식힌 물로 타지 말고 끓여서 식힌 물로 타지 말란 말이에요. 많이 데피지 말고요. 서서히 그러니까 한 40도 정도로 데워서 거기다 타서 먹이라는 얘기예요. 끓였다 식힌 물이 건강에 나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은 것 같다. 우리는 어릴 때 저희 자랄 때는 다 보리차를 끓여 먹었잖아요. 그래서 끓인 물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과학적으로 그게 안 좋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51페이지에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고온 가열 살균한 우유를 먹여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우유의 대부분은 고온 가열 살균된 것으로 이건 책이 나온 지 좀 된 책인데 요즘 그래서 저온 살균을 많이 하죠. 어쨌든 살균이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모유 먹일 때 엄마 저 살균해서 먹이나요? 단백질의 84%는 죽은 데다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이 콜로이드화되어 있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분유를 먹어도요.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네요. 우유는 어디까지나 소의 젖이지 사람의 젖이 아니다. 소 새끼 만들지 말고 사람 새끼 만들라는 얘기예요. 엄마들이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5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체 오염을 막으려면 해가지고 이제 대책들이 나와 있는 거죠. 인간의 경우는 임신 45일째 경에 어머니의 체내에서 태세포가 호르몬의 세례를 받는다. 이때 이제 남성과 여성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으로 갈리기 전에 전부 여성 상태예요. 여성 상태였다가 어떤 호르몬이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때 이제 남성이 되거나 그대로 여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남성 호르몬의 세례를 받은 태세포는 남자아이로 성장하고 여성 호르몬의 세례를 받은 경우는 여자아이로 성장해 태어난다. 이 단계에서 모체가 PCB나 다이옥신 등에 오염되어 있으면 호르몬의 작용이 교란된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다. 자, 이거를 깨끗이 하려면 좋은 물을 엄마가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네. 오염이 가벼운 정도라면 면역계의 세포가 손상을 입어 태어난 뒤에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소화천식에 걸린 아이가 되기 쉽다고 한다. 네.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또 뇌신경이 기본이 되는 세포에도 악영향을 미쳐 뇌신경의 전달 계통이 온전치 않고 성장 후에 흉폭한 성격의 인간이 되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저희 자랄 때는 친구들 중에 ADHD라든지 자폐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없었어요. 전교에도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좀 슬퍼요, 그죠?
모체가 오염되는 것은 태아의 뇌세포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 모체가 손상 안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독소를 씻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물을 많이 먹어서 땀이 됐든 소변이 됐든 퍼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양동이에 잉크가 떨어졌을 때 그거를 가장 빨리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한 물을 계속 넣어서 그냥 다 밖으로 내보내는 길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60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른이 맡아야 할 책임이란 깨끗한 양수 속에서 태아를 키우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 정신과 육체가 모두 건강한 아이를 길러가는 것인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좋은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기술돼 있어요. 몇 페이지냐? 60페이지예요. 이 책에. 건강에 좋은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 화학 실험 하지 말고. 그래서 3장에 이제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물, 먹이고 싶지 않은 물 해가지고 이제 아예 챕터가 이제 나왔어요. 2장에서는 뭐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 때문에 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3장에서는 이제 그럼 아이한테 어떤 물이 좋겠느냐 이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식습관도 있지만 물을 아이들이 안 먹고 탄산음료나 이런 달달한 음료를 많이 먹어서 체력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6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즘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해가지고 첫 번째는 편식에 대한 미네랄 부족. 자, 편식이 그러면 이 책 저자들은 일본 사람들이니까 뭐 일본에만 그러느냐?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엄마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아이는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그 자랑이에요, 이게 사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를 편식으로 키웠다는 얘기예요. 고루고루 안 먹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은 것밖에 안 먹거든요. 아이들은 먹어본 경험이 있는 걸 먹어요.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곱창을 안 먹어본 사람은 곱창을 못 먹어요. 징그럽게 생겨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안 먹어보면 못 먹어요. 대표적인 게 닭발이에요. 닭발. 닭발 안 먹어본 사람은 그걸 못 먹지만 먹어본 사람은 어때요? 그 콜라겐 덩어리는 엄청나게 건강에 좋거든요. 근데 못 먹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편식에 의한 미나를 부족. 두 번째가 머리숱이 좁고 빈혈증도 많다. 아이들인데 머리숱이 적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들이 조카들이 태어날 때 머리숱이 그래도 많았어요. 까맣고.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별로 없어요. 또 폭력적이죠. 세 번째는 폭력적이다. 네 번째, 안색이 창백하다. 물론 모든 아이가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요즘 아이는 보편적이 이렇다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 잘못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71페이지에 보면 요즘 아이들은 왜 저혈당증이 많을까? 왜겠어요? 아기 때부터 그 뭐예요? 그 뽀로로나 먹이고 하니까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시절은 그렇게 뭐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보편적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60년대니까 보편적 가난했기 때문에 뭐를 이렇게 국민학교를 다닐 때도 이렇게 뭐를 사 먹고 주머니에 용돈이 있다거나 이런 경험이 거짓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를 사 먹고 싶지만 사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좀 부잣집애들이 먹으면 침 흘리면서 이렇게 한 입만 이렇게 정도지 그거를 내가 먹어보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거 좀 사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만큼 두드러 맞았죠.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되게 슬픈 거예요. 7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고형물을 입에 넣고 씹으며 분해 효소의 힘을 빌어 아미노산으로까지 분해하고 있는 것이다. 아미노산 음료를 마시면 씹지 않아도 되므로 씹는 힘이 필요 없어지고 턱의 힘은 약해져 간다. 요즘 아이들은 턱이 약하고 얼굴이 작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자, 우리 엄마들은 제일 슬펐던 게 뭐예요? 내가 사각지고 다리 짧은 게 제일 슬펐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달걀형을 만들겠다고 이유식도 뭐예요? 분유통에 요즘 담아 먹이죠. 그래서 동글동글 계란형의 얼굴을 만드는데 그게 유리턱인 거예요. 유리턱. 슬픈 거죠.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씹는데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형물을 씹지 않는 아이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없다. 씹음으로써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머리에도 좋은 것이다. 근데 잘 안 씹죠. 왜?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또 78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은 혈액의 오염이다. 근데 혈액을 오염시킨 건 뭐라 그랬어요? 음료수 이런 거라 그랬죠. 좋은 물을, 나쁜 물도 마찬가지예요. 미네랄이 없는 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좋은 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 8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빵위주 식단의 결정을 보완하는 식품을 섭취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즘 아이들은 제가 군대 갔을 때가 86년도인데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갔으니까 제 나이보다는 1년, 2년 정도 늦게 입대를 한 거죠. 가니까 아침에 뭘 주냐면 논산훈련소에서 빵을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애들이 빵을 먹던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빵을 못 먹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아침에 시리얼부터 찾을걸요. 시리얼 아닌 빵일걸요. 빵 위주를 먹게 되면 아연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아연은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고 있어 부족하면 만성 피부염의 원인이다. 노인성 검버섯의 원인은 아연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 사람은 노화가 진행되면 아연을 흡수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힘이 떨어져 피부에 검버섯이 생겨나는 것이다. 여기서 검버섯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아연이 부족하니까 얘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요. 결국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면 근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떨어지니까 넘어지면 쉽게 부러지는 거고 쉽게 부러지니까 결국 그 합병증으로 1년 안에 사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팔 이런 게 아니고 고관절적, 골반이 깨지게 되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욕창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모든 기능이 떨어져서 사망을 간다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낙상을 해서 골반이 깨졌을 때 1년 안에 사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아연 부족이에요. 아연 부족. 아연이 부족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요. 맛을 잘 못 느끼죠. 짜고 단 거 이걸 못 느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때요? 음식을 먹다 보면 엄청 짜죠? 먹어도 간을 못 보는 거야. 아연이 없으면. 또 젊은 세대들은 아연이 부족하면 뭐예요? 아연은 어떤 미네랄이라고 불러요? 정력의 미네랄이라고 부르죠. 아연이 부족하면 정력도 없어요. 그래서 카사노바는 하루에 매일 굴을 6개인가 8개를 먹었대잖아요. 아연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력제 찾지 말고 아연을 드시라고요. 굴을 먹든지. 그래서 아연이 부족한 아이들은 만성 피부염뿐 아니라 미각장애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성장을 해도 정자 형성 능력이 떨어져 결혼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을 위험이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많이 챙겨 먹어도 결국 물이 안 좋으면 어떻다고요? 효소가 작동을 안 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교 공부를 시킬 게 아니고 물에 대한 거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물과 인체, 물과 건강, 물과 음식, 물과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금 이분은 이 책의 86페이지에 보게 되면 얘기를 해요. 그만큼 왜? 중요하니까. 그 4장에서는 피부와 모발을 지키는 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모발도 보세요. 94페이지에 보게 되면 냉수든 온수든 샤워기를 통해서 안개 상태가 되어 나온다. 그러면 수돗물의 염소 농도는 약 3배로 농축되기 때문에 염소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진다. 0.1 ppm의 염소 농도에서 파괴되는 30만 개의 3배, 즉 100만 개의 세포가 파괴된다. 다시 말해서 목욕물로 머리를 감을 때보다 샤워를 이용할 때 3배는 더 모발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샤워기 딱 틀면 어디부터 물이 떨어져요? 발부터 떨어져요? 아니면 머리부터 떨어져요? 샤워기 보통 이렇게 쓰지 않나요? 위에 있는 거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그럼 3배인데 흘러내려갈수록 농도가 약해지겠죠. 여기서 흡수됐으니까.
아니,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어디라고요? 모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도 되게 고민이잖아요. 10대, 20대부터 머리가 빠지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뱃속에 있는 내 태아와 애가 태어났을 때 어떤 물을 먹여야 될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삼탄물은 실험실이나 화학작용에나 쓰는 거라고요. 화학 실험에나. 그러니까 미네랄이 살아있는 좋은 물을 정말 우리 아이한테 좀 챙겨 먹이는 현명한 엄마가 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